시간입니다. 마이 머니. MBTI, 즉 성격 심리 검사가 있다면 또 경제계에는 경제 심리 검사인 NPTI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나의 NPTI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소비 습관과 절약 생활은 무엇일까? 함께 오늘도 탐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 시간 통해서 MBTI 테스트 받고 전문가의 솔루션까지 원하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는 나는 방송 출연이 없이 나 혼자서 자가 테스트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 QR 스캔하고 검사 링크로 넘어가신 후에 혼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이머니 힘차게 출발할게요. 잠시 후 재테크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테크 트렌드 먼저 함께 출발해 볼게요.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본부장님. 네, 이제 사실 한여름이잖아요. 근데 매년 이 더위가 계속 갱신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역대급 더위, 뭐 최고 무더위. 사실 맞아요. 지금 뭐 밤에 베란다에 나가서 자고 싶을 정도로 선풍기를 틀어도 이게 진짜 이게 우리나라인지 동남아인지 모를 그렇습니다. 지경입니다. 뭐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겨울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름에 7, 8월에 피서 많이 가시잖아요. 본부장님은 여행 계획이라든지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아, 이미 다녀오셨군요. 네, 미국을 다녀왔는데 확실히 이제 미국은 뭐 이 지역 편차마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뭐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다녀왔는데 그쪽은 확실히 이제 돌아오기 싫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경치도 좋고 네. 이게 또 개방된 곳이다 보니까 사실 또 사람 보는 맛도 또 있고 맞습니다. 대화도 하고 막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환율이 또 굉장히 무섭게 올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행 계획을 하려면 사실 자금 계획을 진짜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행 가면 그냥 이거저거 사 먹고 교통비로 쓰다 보면은 그냥 지갑에서 쑥쑥 빠져나가거든요. 이럴 때 해외 여행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으면 먼저 네. 다녀오신 선배로서 네. 말씀 좀 해주시죠. 해외여행 하면 사실 뭐니 해도 이 환전이죠. 그렇죠. 이게 그냥 내가 카드 들고 나갔다가 사실 뭐 귀찮게 뭐 환전을 해 아니면 또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카드 쓰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랑 같이 가셨던 분 같은 경우에도 환전을 못해서 공항에서 환전을 하셨어요. 근데 공항 비싼데. 맞아요. 공항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수하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환전 우대 수수료를 그냥 갔었을 때는 못 받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각 은행마다 어플을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하시게 되면 거의 뭐 환율 우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유행하는 그 트래블 카드라든지 트래블로그와 같은 이런 상품들도 조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북미로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오. 저도 그때 여행 전용 카드를 썼어요. 말씀하신 그 트래블 카드. 근데 저도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카드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혜택도 너무 다양하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중은행에서 많은 카드들이 사실 발급이 되었는데 뭐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 무료는 물론이고 통화별로 뭐 얼마까지를 또 한도를 열어둔다라는 것도 있고 통화별로 다 넣었는데 거기서 또 이것저것 또 그 나라에 맞게끔 또 써서 할 수 있는 식으로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이게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뭐 연회비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안 하셔도 되게끔 또 설정이 되어 있고 또 각 나라가 썼을 때 ATM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꺼내게 되면은 또 수수료가 붙는다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를 통해서 뭐 단기 카드 대출 형식으로서 급하게 또 현금을 꺼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트래블 전용 카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평소에 걱정하셨었던 어떤 그런 수수료라든지 어떤 통화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되는 그런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똑똑하신 시청자 여러분은 해외여행할 때도 조금씩 절약하면서 가성비 좋게 여행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A팀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현지 A팀 수수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얼마였죠? 엄청 높더라고요. 호텔 A팀 같은 경우에는 한 8,000원까지도 나왔었어요. 수수료가. 8,000원, 와.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트래블 카드 만들지 말고 그냥 환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네네. 음. 그래서 이 각 나라마다 그다음에 또 현지 통화마다 사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은행마다 종류도 다르고 또 우대해 주는 거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전처럼 환전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시고 또 카드를 활용하시는 거 다 추천드릴 수 있겠지만 뭐든지 여행지에 맞게끔 통화에 맞게끔 또 내가 가는 시설이라든지 이용하는 뭐 호텔이라든지 등등등 잘 따져보시고 비교해 보셔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트렌드 시간에는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 해외 여행지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럼 잠시 후에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시청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나의 MBTI는 무엇인지 낱낱이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평소 나의 돈에 대한 태도와 습관이 전부 다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그러면 시청자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네, 귀여우신 반갑습니다. 분입니다. 네. 네, 여자분이신 네. 것 같은데 닉네임은 뭘로 하실 건가요, 시청자님? 저는 하루요로 해주세요. 하루요, 알겠습니다. 하루요가 어떤 뜻인가요? 그냥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하루하루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자 해서 따온 하루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요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혹시 나이 그리고 직업을 간략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45세고요. 네.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원 45세.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하루요님? 네, 결혼은 했습니다. 오, 기혼이십니다. 저희 프로그램 첫 그러니까요. 기혼이시죠? 오, 오. 마이머니 첫 최초 기혼자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뒤늦게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혹시 자녀분도 있으실까요? 자녀는 지금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딩크족이라고 하는 아하, 계획도 오. 없다. 딩크족으로 살고 네. 계신 40대 부부시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결혼한 가정이어도 자녀들이 없으면 조금 경제적으로는 다른 집보다 여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께 한번 연봉 수준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그냥 연봉은 네. 월에 400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 400 정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인 목표 또는 인생의 목표 아니면 고민 있을까요? 재정 목표는 딱 정한 건 없고 네. 그냥 여유 있게 음. 그냥 노후를 잘 보냈으면 좋겠는 거에 전화를 딱 연결된 게 딱 좋습니다. 노후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 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인공장기를 달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네, 인공장기를. 인공장기를 실제로 네네. 상용화돼서 내 몸에 부착할 수 있을 네네. 때까지 살고 싶다. 이런 오. 목표는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이분 목표가 일단은 약간 부자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범상치가 아니신데요. 그쵸. 와. 다른 인생에 자잘한 고민이 없고 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신 걸 보니까 일단은 심리적으로도 좀 부자이신 것 같고요. 와. 맞습니까, 네. 하루유님? 맞습니다. 마음은 부자입니다. 좋습니다. 인공장기를 일단 달 수 있는 경제력이 된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그렇다면 대체로 내가 이 네. 은퇴 후에 또 네. 나의 예측되는 그 수명까지가 한 몇 년 네.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은퇴 후 뭐 수입이 없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저는 그냥 9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90살까지는 살 수 있을 네. 것 같다. 그러면 한 대략 30년에서 25년 정도는 네. 보시나요? 65세 네네. 은퇴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분 또 더 물어보실 거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4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네네.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400을 어떻게 재테크나 돈 관리 좀 하고 계신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주식이랑 코인 말고는 따로 뭐 저축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축을 안 하시는구나. 평소에 소비 성향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좀 많이 쓰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좀 더 모으는 게 더 많으신 편이세요? 모으는 건 없고 그냥 생각 없이 사용합니다. 아. 자,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이 네. 성향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검사 그러면은 들어가시죠. 우리 MSIG 기본 검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요님 준비되셨을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 거고요. 답변은 크게 5가지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입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이 보통이라는 답변이 물론 진짜로 내가 중립적으로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써주시는 것도 맞기는 한데 긍정, 부정 중에는 약간 부정 쪽에 좀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남들로부터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다. 오, 그렇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을 아까 못 여쭤본 것 같은데 평소에 조금 뭐 일을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지 아니면은 뭐 야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칼퇴하는 스타일이신지 이런 거 좀 궁금하네요. 칼퇴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네. 근무 시간 안에 네, 업무를 맞습니다. 끝낸다. 네, 주어진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게 네. 나중에 이제 본검사로 가게 되면 본검사 항목 중에 일중독이라고 있어요. 네, 일중독이라고 하는 항목은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돈 관리에 좀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예시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늦게 퇴근하겠죠? 그럼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켜 먹거나 무지성 소비를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1번 항목만 보더라도 어떤 성향이신지 대략 알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딥하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번. 나는 저축부터 먼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네, 이미 아까 사전 질문에서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일단 먼저 쓰시는 성향이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나는 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 그렇다. 좋습니다. 하루유님 혹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도 임장 같은 거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도 있습니까? 네, 2개 정도 있습니다. 와. 2채. 어떤 물건으로 네. 갖고 계세요? 아파트, 뭐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아파트. 2채. 네. 실거주하는 거 포함해서요? 네네. 그렇군요. 다주택자이십니다. 야. 여유가 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아까 연봉이 400이라고 하셨잖아요. 월급이 400이라 하셨잖아요. 사실 400이신 분들께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투자 수익률이 정말 좋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청약이라든지 부동산을 보는 눈이라든지 그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게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결과에서 이 아이 성향은 절대 안 빠질 것 같다. 아하. 네, 그래서 3번까지만 봐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분명 나올 것이다. 네. 좋아요. 보겠습니다. 자, 4번. 나는 자선 활동이나 기부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평소에 기부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주 정기적이지는 않고 그냥 가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혹시 평소에 뭐 모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내가 네. 조금 더 내는 편이다 아니면 무조건
나누기를 한다. 혹시 어느 성향에 좀 가까우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건 또 매우 그렇다. 네. 요거는 문항은 아니었고요. 네. 요게 쥐랑도 사실 연결이 돼요. 근데 아. 쥐 성향은 기부라고 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주변에 얼마나 나누느냐 그런 성향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나는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이미 또 기혼자이시기 때문에 네네. 좀 얘가 그냥 그렇다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사실 자존심 중요하죠. 7번. 나는 가계부나 입출금 대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역시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시청자분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어떤 거 할 것 같으신가요? 약간 S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네, M은 잘 모르겠고 S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 지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분은 아닙니다. 자 AI 민정 발동했습니다. AI 민정. 띠리띠리 띠리띠리. 네, 좋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자, 8번. 나는 금융 경제 상황에 대해 항상 잘 파악해서 알고 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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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투자하시거나 할 때는 보통 정보나 어떤 시황이랄까요? 그런 정보들을 좀 어떻게 얻으십니까? 뉴스 같은 거를 보고 있습니다. 오. 어쨌든 그 흐름은 놓치지는 않으시고 있으신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9번. 나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다. 그렇다? 그렇다. 네,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아까 또 음,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어느 정도 신경 쓰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위험보장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보통인 것 같습니다. 보통이다. 보통. 네. 준비를 한 것도 아니지만 또 안 한 것도 네, 아닌 네, 네. 좀 애매한. 좋습니다. 나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전혀 아니다. 전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네. 승부욕은 뭐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됩니다. 좋습니다. 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지 매월 예산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니죠. 아니다. 전혀 아니다 아닙니까? 전혀 아닌가요? 그냥 아닌가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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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해서 이렇게 아니다 체크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솔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자, 나는 재테크 투자 등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배운다. 그렇다. 그렇다. 좋습니다. 뉴스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나는 수입의 5% 정도를 남을 돕는 데 사용한다. 5%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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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남을 돕는 데 사용한다는 게요, 본부장님.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뭘 잘 사주고 이런 종류, 그러니까 기부 말고 단체 기부하는 거 말고 내 주변에 많이 베푸는 것도 좀 포함을 해도 되나요? 네, 포함을 해도 됩니다. 사실 이제 문항 자체가 조금 애매할 답변 자체가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뭐 파고들다 보면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아예 남을 돕지 않고 뭐 베풀고 나만 생각하는 거가 아니면 사실 전혀 아니다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골라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는 저희가 무조건 5%딱 집어서 얘기한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나의 자산이나 뭐 월급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남들에게 조금 더 베풀지 않으냐, 이 정도의 질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혀 아니다만 고르지 않는다면 나머지 문항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성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후배를 만났는데 조금 생활이 어려워요. 그 후배를 위해서 밥을 사줬다. 또는 뭐 누군가에게 힘내라는 의미로 큰 선물을 해줬다. 그렇죠.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시켜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을 잃게 되어서 조금 어려운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사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사준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뭐 기부나 남들 돕는 데 사용했다라고 쓸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심리, 마인드 세트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베풀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럼 듭니다. 하루유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4번 문항의 답변을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요? 방금은 아니에요라고 하셨는데. 그렇다. 그냥 매우 그렇다. 그렇다만 빼고. 그렇다. 네, 그렇다. 음. 좋습니다. 자, 나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 오, 그렇다. 음. 혹시 그럼 부동산 이외에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코인 같은 거는 노후에 사용할 생각으로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오, 이게 하루유님 코인 투자를 매수 매도를 잘못 걸어서 최근에 손해를 보신 적이 있다고 아하. 지금 제작진이 전해주셨어요. 사실인가요? 네. 너무 아마추어 같은데 사실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뭐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뭐- 다소 네. 덜렁거리는 편이시긴 하다. 네, 네. 완전 꼼꼼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귀여우십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네. 나는 어떤 목표나 일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렇다. 오, 그렇다. 좋습니다. 끈기가 있으신 분이시고요. 나는 셈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전혀 아니다. 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시고요. 자, 나는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아니다. 아니다. 음. 그러면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수익률은 높지 않을지라도 뭐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타이밍도 운이기도 하고 운도 또 실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성공 확률이 낮아도 네. 한번 벌 때 잘 버는 성향도 있어요. 아. 사실 그거는 성향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뭐 운이죠. 음. 네, 어느 정도 실력이기도 하지만요. 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힘내주시고요. 네. 나는 남에게 선물을 자주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매우 그렇다. 오, 매우 그렇다. 네, 역시 쥐의 성향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택 마련이나 확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 그렇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아이, 투자 그런 쪽에 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이랑 쥐는 일단 거의 확정인 것 같네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게 앞서서 나왔었던 그 자존심과 관련된 문항이랑도 아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전혀 아니다. 전혀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지는 성향이 어느 정도는 또 보이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하고도 좀 일맥상통하고요. 네. 나는 남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러블리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아주 어떤 이 아내분을 아주 네. 좋은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아내분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네. 자, 나는 소득이 없어도 현재 가진 비상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 것인데요. 네. 첫 번째는 없다, 두 번째는 1개월, 세 번째는 2개월, 네 번째는 3개월, 그리고 마지막 4개월 이상. 4개월 이상이요. 오, 오, 역시. 역시 여유가 아주 넘치십니다. 네. 자, 마지막.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진력이 강하다고 한다. 아니다. 아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기본 검사를 완료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보시니까 네. 좀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여쭤보고 예. 싶어요. 어떠세요, 하루요님? 일단 재밌는 것 같고요. 일단 그 MBTI처럼 궁금한 것 같아서 빨리 저의 그 투자 성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빨리 알려주시죠, 본부장님. 네, 한번 저희 하루요님의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검사 결과 뭐죠? 자, 하루요님의 유형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IG형입니다. IG형. 네, IG형. IG만 딱 나왔군요. 네, IG만 저희가 예상했었던 그 IG만 사실 딱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G형은 또 처음인데요. 네, IG형은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 유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IG형의 행동 패턴은요.
돈을 투자하고 나누는 두 가지 행동만을 조금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나누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행동이 빠져 있어서 이 부의 축적에는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버는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 통제하는 부분이 잘 되고 거기에 이어져서 투자와 나누는 행동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맨 뒤에 있는 두 가지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의 확률표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부자들의 네네, 확률표. 네, 그거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부자들 확률표로 올라가 봤었을 아이주는 때 몇 퍼센트일까요? 낮을 것 같은데. 아이주형은 30%입니다. 30%. 네. 지금 살짝 웃으셨는데 하루요님. 네. 그리고 30%인데 또 여기다가 결혼을 하셨으니까 저희 네. 그 부자 궁합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네, IG형과 어떤 확률이 만났었을 때 아무리 좋은 MSIG형을 만나도 최대 68%까지밖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도 사실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배우자분께서 MSIG에 꽉 찬 95% 확률이 나와도 여기 사연자분과 IG가 만나면 68%밖에 안 돼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하루연님의 성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은 배우자의 성향을 만드는 것보다 더 확률이 높아지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어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드릴 거는 이 부의 성장 속도입니다. 부의 성장 속도라고 하는 WGS, Wealth Growth Speed는 0.3230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전체 5등급 중에 중간 등급인 3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하루유님, 혹시 이 부의 성장 속도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떤 것을 좀 의미하는 것 같으신지 느낌이 좀 오실까요? 그냥 높아야지 좋을 것 같은데. 네, 숫자는 높을수록 좋고요. 이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우리 수능처럼 네, 2등급과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이 부의 성장 속도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예시를 드렸지만 잠시 뒤에 이제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데 주차장에 30km로 달릴 수 있는 차와 80km로 달릴 수 있는 차가 있으면 무엇을 탈 거냐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정해진 약속 시간이라면 80km 차를 타야겠죠. 네네. 그래서 이 부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의 성장 속도는 이 월 소득 중에 얼마가 저축과 투자와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으니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상태로 간다면 65세까지 약 6.8억 원, 한 7억 원 정도의 은퇴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6.8억 정도면 혹시 노후 자산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부족하실까요? 충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인공장기도 이식하셔야 되는데 네. 턱없이 많이 부족할지도 부족하겠는데요. 몰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솔루션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솔루션은요? 이 IG형은요, 쉽게 얘기하면 수익 구조와 소비 설계가 약한 철학적 실천형 투자자라고 합니다. 철학적 실천형 투자자. 네, 쉽게 어려워요. 얘기해서 네.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생각으로는 머릿속에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은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행동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서 완벽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드물고 또 생각하다가 많은 경우들도 사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것들은 수익 안정화 계획을 조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안정화 계획. 네, 일단 수입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입과 수익은 다르잖아요. 수입적인 그쵸. 부분들은 뭐 당장에 늘리실 수가 없다면 사실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인컴 수익이 사실은 커야 돼요. 나중에 들어올 인컴 수익을 우리는 이 노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노후 소득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수익이 사실은 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제가 강요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봐라. 물론 그런 게 비단 뭐 이직을 하거나 일을 더 하거나가 아니라 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수입의 다변화를 조금은 늘리셔야 된다.
월 지금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인데 이게 이제 노후까지 생각한다면 좀 모자랄 수 있으니 일단 돈을 버는 파일을 좀 키우라는 네. 말씀이죠? 네, 이게 그냥 돈을 더 버세요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미 열심히 살고 계실 그쵸, 텐데. 그쵸. 근데 이것에 자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장기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노후에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어를 정해놓으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연금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뭐 배당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었을 때 몇 살에 이만큼 정도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0이 부족해요. 50만 원을 더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단순히 투자 수익률만 늘린다고 해서 되진 않거든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투자 수익의 일부를 저축으로 조금 전환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축을 아예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흔히 말해서 재투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그냥 묵혀두시지 마시고 그걸 또 다른 상품으로 조금 전환을 하셔서 재투자 형태로 하신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나면 그대로 또 묻혀서 재투자 되거나 또 마이너스 되거나 계속 그 안에서만 맴돌거든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로 꺼내서 새로운 상품으로 재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루요님 오늘 솔루션 어떠셨어요? 너무 만족하고요. 네. 알려주신 대로 더 열심히 잘 모으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하루요님. 네. 투자도 좋지만 저축 꼭 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에 남편분께도 이 테스트 링크 공유하셔서 또 꼭 같이 진단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기본 검사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심화 검사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하루요님의 심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결과를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한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본부장님? 심화 결과는 우리가 아까 듣던 어떤 스토리나 내용들에서 조금 더 끄집어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확실히 명확하게 나왔어요. 어떤 형이실지가 전 제일 궁금해요. 어떤 형일지 저도 네. 사실 궁금했는데 네. 아까 우리가 놓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얘기 못했었거든요. 예, 결혼을 하셨다는 거에 너무 저희가 기뻐서 첫 사례자다 보니까 네. 너무 행복하다. 드디어 이제 우리도 부부를 또 이렇게 검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놓쳤는데 이 본 검사 결과지에는 배우자가 어떤 분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네. 본 검사를 가지고 배우자도 유추할 수 있군요. 네, 제 생각에는 이 하루요님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과 결혼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리포트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보시죠. 자, 보시면 마인드세트를 봤었을 때 좀 극단적인 부분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것들은 다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꿈 목표, 돈 버는 행동, 계획성, 치밀성, 위험 노출도, 사행일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형 검사에서는 배짱형과 유아형이 나왔고 장애 검사에서는 이 의존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요 세 가지 정도만 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 의존성 때문에 혹시
남편분이 능력 있는 분일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아.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한테 의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한테 의존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일단 장애 검사에 있는 의존성, 그다음에 유형 검사에 있는 배짱형과 유아형, 그다음 마인드셋에 있는 꿈 목표부터 해서 나머지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봤었을 때 적어도 집안 혹은 남편분이 유능하시고 많은 자산들을 갖고 계실 확률이 높고 그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생활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하시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한번 그 수치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인드세트를 보시면 삶의 활력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올해 들어서 가장 삶의 활력이 높은 분을 봤습니다. 근데 느껴졌어요. 예, 이 목소리에서 여유와 맞아요. 즐거움과 네. 나 이거 전화 연결 끝나고 뭐 먹으러 가지? 뭐 맛있는 거 먹지? 이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네. 배고프셨던 것 같기도 한데 보시면 점수가 0.94예요. 오. 제가 0.9대거든요. 아, 정말요? 예, 저 이후로 전 처음 봐요. 이 0.9를. 되게 긍정적인 분인데 우리 본부장님도. 네, 저도 되게 삶의 활력이 엄청 넘치는데 직접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네. 나머지가 사실 조금 심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이분 극단적이네요, 성적표가. 예, 그러니까 꿈 목표가 아주 부족인데 삶의 활력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상태로 그냥 무념무상으로 흘러가는 대로 뭐 이거는 돈이요, 이거는 뭐 음식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건데 삶의 활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 뭐 때문에 걱정이 없을까? 물론 여기까지 봐서 몰라요. 돈 때문인지는 몰라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나머지 요소들을 다 보다 보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성향이 나오는 거지 없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알 수 있었고 또 보시면 돈 버는 행동도 사실 부족해요. 계획성, 치밀성도 부족해요. 근데 심지어 위험에 대한 노출도도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행일치도 어떻게 보면 가족의 꿈, 뭐 나의 꿈 이런 꿈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었을 때 어떤 거다? 내가 그렇게 굳이 엄청 열심히 살지 않아도 지금 삶 자체가 좀 여유로운 편이다. 그거는 경제적인 여유를 어느 정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머릿속이 꽃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원동력은 이제 경제적인 어떠한 네. 풍요로움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밑에 있는 여기 유형 검사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이 클수록 부자의 확률에 가깝고 패자형, 일확천금형, 배짱형, 유하형이 클수록 가난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사실 드렸었는데 이 분은 사실 조금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는 건 크게 무의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성향을 조금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이분에게 이분의 성향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배짱이형은 어떤 거냐 혹시 기억나시나요? 배짱이형이 어떤 배짱이형, 뭔가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 그러한 여유로운 태도를 가진 자. 네, 뭐 사실 그것도 있지만 어렵게 일해서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쉽게 일을 조금 하려고 하는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여유로운 상황이시라고 하면 더더욱 직장을 다닐 때 조금 더 절실한 마음보다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다니는 성향이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유아형도 혹시 기억나실까요? 유아형이야말로 좀 의존적인 거 아니었나요? 유아형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돈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돈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모르고 좀 더 아이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이제 물론 여유 있다라고 사실 우리가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맞추는 것이 없잖아 있지만 만약에 이 분이 그냥 사회초년생이다 아니면은 그냥 부부이다 그리고 어떤 집안의 지원이나 배우자의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 유형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뒷받침해주는 그런 배경들이 좀 더 뭔가 간당간당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일이 잘 돼서 갑자기 번 돈으로 그렇게 생활한다 그런 경우는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뒷배경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안이 뭐 탄탄하시다라든지 아니면은 꾸준히 오랜 동안 사업이 잘 되거나 일이 잘 돼서 이런 성향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렇다고 엄청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또 양면을 다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존성. 의존성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은 별로 없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도와줄 거라 생각한다.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때 언제 갚겠다는 약속 없이 빌린다. 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라는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것들 다 뒷받침해주고 정리해주는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진단해드리는 부분이 99%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유아형 또는 배짱형이 나온 우리 하루요님, 의존성이 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본검사에서는. 그래도 좀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어서 많이 걱정은 안 돼요, 사실. 또 네네. 근로소득도 있고 투자소득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좀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마인드 자체는 되게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성향이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이게 나온 것도 있고, 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어서 짚어드린 것도 맞지만, 실제로 다른 수치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위험한 성향들이 또 많이 나온 거는 아니고, 뭐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균 수치에 계속 근접한 것도 있고, 사실 여기 장애 유형도 의존성 빼고는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어떤 경제 심리를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 이런 부분들, 해당되는 부분들만 조금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가 알려드림으로써 이분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탄탄한 어떤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이분이 원하는 게 또 노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짧지 않은 수명, 뭐 인공장기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게끔 저희 어떤 조언이나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와닿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MSIG 기본 검사 결과는 좀 바뀌었나요? 어떻던가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나온 성향을 보면 오히려 이분은 S형이 나왔어요. 아, S형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나왔었던 I랑 G 성향 같은 경우는 네. 원래도 사실 평균선에 조금 더 근접해 있는 수치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준 점수가 0.60인데 0.5와 0.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파고 들어봤었을 때 이제 이분은 투자와 나누는 행동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S형이 나온 거는 이분은 사실 소비 통제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본인이 잘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쓰는 거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금액이 크거나 충동적이다 뿐인 거지, 이 소비화된 부분이 뭐 남들보다 못하고 있거나 안 좋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이 본검사 결과지에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그냥 전체적인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분이고 어느 정도 이뤄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지, 이분이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식의 어떤 저희들의 조언이 이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탄탄하게 노후 준비에 이번 검사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최종적인 고민이었던 이분 하루요님의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옆에서 조금 더 지켜봐주고 좀 더 조언을 중간중간 해주면서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전문가를 옆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심화 검사 그리고 기본 검사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확인이 됐는데 이분은 남편과 손잡고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S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S, 돈 쓰는 거는 부부가 그 연관이 같이 되어서 뭐 자산의 현황도 공유를 하고 또 목표도 같이 공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유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편분과도 성향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결국 행복한 노후, 결국에는 40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행복한 노후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분의 성향도 검사를 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두 분의 성향도 잘 맞는지 몇 %까지 어떻게 또 끌어올릴 수 있는지 또 남편분의 또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둘은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분의 성향과 같이 합쳐서 본다라고 하면은 더 나은 솔루션을 저희가 좀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 검사 때는 IG가 나왔고 본 검사 때는 또 S가 나왔잖아요. 공통적으로 이 검사 두 개에서 없는 것이 M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돈을 버는 방법 또는 벌 때의 나의 태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조금 더 점프업 하시면 레벨업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한 분의 시청자 사연자를 만나봤습니다. 자, MBTI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본부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부부를 만나서 사실은 더 파고들고 더 많이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 네. 하지만 또 나중에 부부를 실제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말로 1시간이 좀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차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부 두 분이서 같이 신청하셔도 되고요. 뭐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저희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연자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이민규 본부장님과 나의 습관, 돈에 대한 성향을 좀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언제든지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부끄러워서 방송을 타고 싶진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로 스스로 테스트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릴게요. 스캔하시고 자가 테스트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필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먼저 알면 돈은 따라온다. 오늘도 마이머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